안녕하세요. 김태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돈 더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서 더 벌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에서 2025년 한 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개인적 목표에 대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1위는 건강관리 및 체력 증진으로 약 한 740명 정도가 선택을 했고 2위가 자산관리 및 재테크로 약 540명이 선택했다고 해요. 나이대별로 비율을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 비율과 비슷하네요. 매년 이렇게 돈 더 벌자는 목표를 세우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시지 않나요? 저도 매년 이렇게 부업 성공하자, 더 잘 아껴보자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맨날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랬던 제가 몇 가지 목표와 계획 세우는 방법만 살짝만 바꾸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약간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돈 되는 목표와 계획 시스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 진짜 유용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일단 제가 본격적으로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건 약 3년 전 2022년부터였어요. 그 이전에는 새해 목표 정하고 1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자기 개발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아시잖아요. 멋있게 계획 딱 수립하고 다이어리 화려하게 작성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하는 사람 거를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었어요. 특히 저는 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무조건 목표를 정할 때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하는 수치를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연도 목표가 월급액 수익 만들기라고 했을 때 이때부터는 월급액 수익 1000만 원 만들기 이렇게 적고 그 밑에다가는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와 목표를 적게 되면 두 가지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는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년 단위의 목표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행동에 대한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12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다면 달마다의 목표는 100만 원이 되는 거고 주 단위의 목표는 4주 기준 25만 원, 일 단위의 목표는 약 2만 원이 되는 연계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수치하지 않는 목표를 정했을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쉰다고 해도 내 최종 목표와 직접적 연계성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 단위 목표가 년 단위 목표와 직접적 연계성을 가져간다는 근거가 생기게 되면 하루를 쉽게 포기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의 목표 수치가 생기게 되면 그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의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이미 시스템, 즉 방법론이 있는 사람은 2만 원을 벌기 위한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개 팔아서 2만 원 남는 스토어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스토어에서 고객이 10명 정도 들어오게 되면 한 개가 팔린다면 그 10명을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 내가 광고를 얼마나 집행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하루에 몇 개 만들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콘텐츠를 한 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나의 퇴근 후의 스케줄에 그 시간을 넣어 놓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면 그 시스템을 찾고 배우는 과정이 방법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표 금액에 대한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배우는데 3개월이 걸린다면 9개월 동안은 12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목표치가 나오거나 아니면 목표 금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요. 결국 이렇게 수치와 목표를 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목표를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오랫동안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그 행동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화하면 그래프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내가 매일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치할 수 있는 목표 수립과 그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수정과 피드백이에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목표를 딱 정하고 나면 그 목표를 수정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자책하면서 포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그 목표 수준이
나의 능력치로 도달 가능한 수준보다 살짝 높은 게 좀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목표의 수준이 내 능력치에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작년과 이어지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보통은 처음 하는 일에 대해 목표를 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수준이 내 능력치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직접 행동을 해봐야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6월에 내가 정한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1200만 원이 목표인데 전반기에 배우고 적용하는 것 때문에 뭐 2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면 여기서 목표 수치를 수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목표 아래 방법론, 즉 시스템을 설정했잖아요.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피드백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이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정하고 피드백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한 문제들을 누군가와 같이 공유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1월에 작년 목표와 과정들에 대해 아내와 피드백하고 그리고 6월에 중간 피드백을 진행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어요. 마이클 하야트가 쓴 최고의 한 해라는 책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 과거를 완성하라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과거에 근거한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질 거다. 즉, 내 행동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으면 미래의 목표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6개월 동안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어도 꼭 피드백을 해야만이 더 나은 하반기를 만들면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한 목표를 항상 곁에 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목표에 대한 동기와도 크게 연관성이 있어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이번 연도 정한 목표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동기가 확실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기가 높지 않아요. 특히 직장인분들은 회사도 다니고 있겠다.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동기가 적으면 내가 설정한 목표를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가 적으면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목표를 정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매일매일 채우기로 결정했는데 동기가 적다면 그걸 까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행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동기가 확실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부분에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잠깐 동기가 충만한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사실 이 동기가 확실한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나의 인생관, 미래에 내가 원하는 인생 모습과 연결짓는 거예요. 만약 내가 30대라면 50대에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살고 싶고 결혼을 했을지 아니면 아이는 낳았을지 이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시는 거죠. 여기서 롤모델이 있다면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목표들이 더 구체적이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을 5년 단위로 쪼개서 수치화시켜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1년 단위로 쪼개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정한 1년 단위의 목표가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인생과도 연결성을 갖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동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높은 동기여도 사람은 시간이 지속될수록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한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5년 목표, 1년 목표, 월 목표, 주 목표를 써놓고 계속해서 들고 다니면서 목표를 상기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를 가든지 다이어리는 꼭 들고 다녀요. 내가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계속 펼쳐서 목표를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이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스노우폭스를 8천억에 매각하신 김성호 회장님 다들 많이 아실 텐데 김성호 회장님이 항상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100번 쓰기라고 하셨어요. 매일 목표를 100번 쓰는 거예요. 또 모든 비밀번호를 매년 새해에 정한 목표를 바꾸신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굳이 뭐 100번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목표를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걸 알고 나서는 굳이 100번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까먹지 않는 나만의 장치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계속 다이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방법이었죠. 즉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내 목표를 계속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방식 혹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행동의 근본에는 내 목표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의 단순화입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 아시죠? 이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이 자신의 전용기 파일럿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 일화가 있어요. 그 파일럿의 이름이 플린트라는 사람인데, 플린트에게 가장 먼저 했던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플린트가 25가지를 적어왔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 5가지를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버핏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이 동그라미 친 5개 이외의 20가지의 목표다. 이게 너의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니까 그걸 가장 멀리 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이죠. 결국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가장 베스트는 목표는 1개, 많아도 3개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정한 최종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줄이고 한 가지만 고르려고 하니 사실 어려운 거죠. 매년 모든 목표를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여야 된다는 필요는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작동 원리나 부의 작동 원리를 보면 2차 함수,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그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임계치까지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목표를 만들게 되면 이 임계치까지 가는 시간이 모든 목표에서 더딜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어지고 성과가 느리다면 열정은 식겠죠. 이런 원리 때문이라도 한 가지에 포커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무조건 한 가지에 포커싱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을사년 단 한 가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뽑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